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 건강 챙겨 가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잠 안 오는 설레이는 밤에 나의 어떤 그 지식적인 마음의 어떤 그 수양을 위해서 명리 공부를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26강 십성론 14번째 시간이고요. 무자심리로선 두 번째인데, 전 시간에 무관성에 대한 학습에 이어서 무인성에 대해서 인성이 없는 무자심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의 제목이 보시면은 약한 인성을 재성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행 중에 예를 들어서 인성, 관성, 그 다음에 재성과 그 다음에 식상, 그다음 비견의 어떤 그런 오행 중에서 그 인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인식되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내가 식신과 상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재성, 결과물로 보여지는 양권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채워라,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같이 그 내용을 한번 학습해 보면서 이 타이틀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개운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없다고 해서 없는 거에서 그 실망하거나 이렇게 할 거 없이 내가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개발시키면 된다. 이 무인성인 경우에는 재성이나 식상으로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지금 앞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성의 가장 큰 특징, 소위 말해서 우리말한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순진하고 성실한 어떤 면이 있습니다. 반대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인성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어떤 얌체 같은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인성을 가진 입장, 반대 심리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지만 담백하고 순진한데,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담백하고 순진하다 그러면 단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무인성 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인성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이 냉정한 것 때문에 무인성이라는 게 인성을 받을 수 있는, 인성이 없는 상황도 되지만, 무인성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받을 때도 보면,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덕이 없는 어떤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 왜 냉정하냐면, 현실적으로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인성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냉정한 어떤 현실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사주상에 관성이 강한 경우에는 관성의 다음에 이게 이제 인성으로 가고, 인성에서 나로 오는 관인 상생을 한다 그러는데, 이 강한 경우에는 인성을 추구하는 이 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식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의 입장에서 식상이니까 이 관의 입장에서 식상이 인성인데, 이 인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식신제살하기 위해서 어떤 인성을 강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정인 같은 경우에는 식신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는 그런 그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상의 관성이 강한 경우에는 반대심으로 내가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렇게 이제 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다음에 받는 것에 대한 이런 갈망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식신제살로서 아마 이 반대되는 심리를 표출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꼭 이겨야만 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성이 있는 똑똑한 이성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강하고, 스스로 이제 똑똑한 사람을 스스로 존경을 하는데, 그닥 크게 오래 가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 들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한 거는 똑똑한 이성에
끌리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리스펙하는 마음은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관살이 강한데 무인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어떤 그 일에 그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어떤 이성이 이렇게 다가와서 뭐 이렇게 사귀자고 하면 도망간다든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의 경험치에 있어서 이성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을 수 있어서 그 경험치, 그러니까 그 무인성의 개헌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노하우입니다. 그 어떤 그 자기가 행동을 겪으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행동의 경험치를 축적을 해서 그 노하우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그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런 노하우. 무인성의 개헌법은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어떤 이 노하우라는 게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그 기록 같은 거, 메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교훈을 하면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닥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인식도 되지 않습니까? 인식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서 위급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인성 같은 경우에는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기분에 따라서 어떤 그 변하는, 기분이 막 변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인성의 처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분 좋은 상황에서 어떤 처세를 행동을 했는데, 이 처세가 상대방들에게 예를 들어 먹혔다는 그 기록이 있으면, 차후에 자기가 이제 말을 잘못했거나 어떤 상황에 안 좋은 상황일 때 그 기억을 갖다가 떠올려서 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처세를 할 수 있는 이런 무인성의 어떤 처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기분이 있어서, 그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처세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본인이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식재적인 행동을 해서 처세로서 이제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인성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의중을 파악하는 데 좀 미숙한 경향이 있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 진실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중의적으로 돌려서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돌려서 하는 어떤 그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의중이 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배가 안 고픈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같이 밥 먹자 그랬을 때, 그래, 뭐, 같이 먹자. 야, 너 배고프냐? 이게 물어볼 거야. 자기는 배가 고파. 무인성들은 배고픈 거 못 참을 수 있거든요. 야, 밥 먹자. 밥 먹자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밥을 먹은 상태고, 친구 같은 경우에, 근데 기분 맞춰주려고, 그래, 그래, 먹자. 하는데, 이 먹자라는 말투가, 얘는 먹자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상대방이 이렇게 보면 얘가 좀 배가 좀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무인성들은 그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많고, 이게 눈치가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 파악도 조금 미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인자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인성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말씀드리겠지만 제극인을 하지 않으니까, 눈치 보고 계속 머리 굴리는 그런 잔머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담백하고 순진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무인성 같은 사주하고, 그다음에 인서 혼잡이라든지 무관이라든지 장생, 그리고 제격이 어떤 그런 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견적이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견적이라는 게 에너지 소모, 말씀하시는, 왜냐면 이게 사주 상담을 한다고 치시면 인성 혼잡이나 무관, 장생, 재성분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견적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될 수 있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명리 쪽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쪽집게 전보는 데를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인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타로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손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착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성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성이나 이런 분이 약하면 다른 부분이 더 강한 심리가 있거든요.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계산기가 인성의 계산기와는 다르게 무인성의 계산기도 계산이 굉장히 빠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성 혼잡하고도 마찬가지로, 이 정인 편인 같이 있는 인성 혼잡하고 마찬가지로 복잡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기 굉장히 싫어하고, 어떤 경우에 심하면 탈모까지도 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이 없다 보니까 재성적인 성향을 굉장히 좋아하고, 돈이 곧 인성이고 관성이다. 왜냐하면 이거 무시 안 당하려고, 이게 생각 없다는 소리라든지 이제 눈치 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재성적으로 어떤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여자 입장에서 이 관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관인 소통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관이 이제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나를 어떤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그 자체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무인성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재성적인 능력, 어떤 식상적인 능력,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어떤 혜택을 주는, 재성적인 선물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돈 잘 벌어주고 직장 번듯하면, 되지 않냐, 무슨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어떤 재관의 혜택에 대한, 직장이나 의식주를,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성향이 강합니다. 강하고, 처음에 이 남자들이 어떤 재성적인 남자, 관성, 인성이 있는 남자가, 재관, 인성이 있는 남자가, 남자를 자기가 좋아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인성이 없으니까 남자가 자꾸 나를 뭐라 하는 거라, 눈치 없다는지, 너 왜 그러냐, 이게 좀 눈치가 없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이거 보면, 그렇게 되면 이 기억이 나쁜 기억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인 소통이 어려움에 다시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남자를 만나는 것에 굉장히 난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어떤 재적인 능력, 어떤 번듯한 직장이라든지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성 같은 경우에는 매사 성실하긴 하는데, 시키는 일 이외에 자기가 찾아서 뭔가 일을 하는 성향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 꽂히면 그 일은 굉장히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남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라든지 해야 할 일을 까먹는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뭔가 몰입하다 보면은 전화 같은 것도 잘 안 받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성의 이 개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무관성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가 이 메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된 시대에 있고 이렇게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스케줄표에다가 입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 저도 이렇게 조그마한 메모지를 하나 써서 이렇게 약간 아날로그 감성으로 메모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일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를 써서 예를 들어서 그날에 있었던 일 중에 내가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리고 이 메모하는 습관과 더불어서 무인성이라고 해서 쪽팔린다고 해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무인성의 매력이 담백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욕을 먹더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억하는, 그러니까 메모라는 게 이게 나중에 되면 무인성이나 어떤
무자 심리들의 특징들이 이거를 개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메모가 있는데, 이게 메모가 다시 나중에 노하우가 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몰라서 이게 노하우가 쌓이면 이것도 관록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모르면 뭐 오행이 다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면 그 상황을 상대한테 물어보고, 내가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은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맞춰주면 되는 그런 성향이 되는데, 그래서 무인성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이것도 개운해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무인성 같은 경우에 무관성과 마찬가지로 내가 꽂히는 일에 잘할 때는 올인하고 담백하게 정말 깔끔하게 올인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나 행동의 어떤 그 제어력이 부족해서 뭐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무인성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관성이 없고 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식상이 발달한다 그러면, 이 관성 입장에서 보면 좀 경솔해 보이는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인성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이제 이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좀 행동하실 때나 할 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인성을 이해를 할 때도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고, 그 무인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이 없다 보니까 식상이 강하고 재성적으로 돈을 벌 때 벌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재성이 곧 인성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있어서 벌 때 굉장히 잘 버는 그런 성향이 무인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인성이 어떻게 보면 인덕으로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면 뭐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인상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인성은 또 이렇게 엄마의 입장에서 내가 받는 건데, 무인성이란 건 사실 엄마 없는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하는 어떤 입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덕인데 인성이 없으니까, 인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무심한 어떤 성향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덕을 못 받아서 어떤 사람의 인맥 손실 어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냉정하게 그 다음에 생각이 없다 보니까 뭐 주는 것에 대해서 왜 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성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말씀드렸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고 챙겨주려고 하는데, 인덕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뭐 이런 성향들이 본인의 어떤 그런 무인성의 성향으로서 나타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식재적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좀 식상이 발달되면 이 어떤 없는 것들을 또 커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인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개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또 밥 먹여주지 않는다. 무인성의 성향이. 아까 전 시간에 관성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외톨이적 성향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돼요. 복잡한 거 싫어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사람하고 만나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어떤 그런 인성적인 어떤 그런 대화라든 이런 걸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경험치를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더 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식상으로도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다,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무인성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나 이렇게 자립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또 투철합니다. 남이 나를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무관성처럼 강한 게 또 무인성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성향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성이 순진하고 어떤 순수함의 어떤 백치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잘 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내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면역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처세력도 몸으로 익혀서 굉장히 돋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특징 중에 처세력의 특징이라는 게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하우로 이것을 그 정립을 시켜서 이것을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대로 이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그런 처세력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무관성도 그렇고 싸우지 말라 그랬고 무인성에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무인성이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고 어떤 다툼이 있어서 무인성과 다투면은 이 무인성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그 인성적인, 그 관성적인 경계를 풀고 조곤조곤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풀고 조곤조곤하게 차근차근하게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무인성이 오히려 본인들이 상대방을 마음을 모르고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더 답답해하고, 상대방 마음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씩 그 사오정처럼 엉뚱한 그 생뚱맞은 또 이야기를 할 경향도 많습니다. 경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성들은 상대방을 볼 때 어떤 그 내용이 어떤 그 마음의 의중을 보는 게 아니고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눈치가 없어서 이게 당하다 보니까 이게 그 눈치가 없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얼굴에 그냥 바로 표시가 나는 무인성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오히려 머리 안 복잡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생기고 그런 어떤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좀 이게 명리를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무인성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 이것도 식신제살인지 오지랖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성향들이 생기고요. 그 무인성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멘붕이 오면 그냥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정인하고 비슷한 게 정인 같은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낙천적인 의타심, 누군가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본심에 있는 정인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놓아버립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인풋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그냥 내려놓아버리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인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인성적인 허전함도 있는데, 갈구하려고 자꾸 배우려는 그런 인성운이 오면, 머리는 아프지만 배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또 이 특징이 무인성들이 배가 고프면 못 참습니다. 배가 고프면 못 참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재격에,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식신과 재성의 어떤 그런 내가 생하는 식상하고 내가 극하는 재성의, 성향이 강하다. 만약에 식재적 성향이 강한 무인성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애정관, 이런 거, 이 재성적인 어떤 능력이 최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인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관성과 인성 커버하는 거는 돈뿐이다. 재성이다. 그리고 이 연애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잘,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꽂힐 때 하는 애정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무인성들이 굉장히 화끈하고 내가 꽂힐 때 하다 보면 마음 생각을 그러니까 계산적인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화끈하게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좋은 성향도 많고 이런 무인성들이 실질적으로 초년에 인성이 없다 보니까 이 항마라 그래가지고 이 어떤 공부하는 그런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은데, 식재가 발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성들이 오히려 더 똑똑하게 공부도 많이 해서 어떤 박사 이상의 어떤 그런 학식을 쌓는 경향도 많고,
이 공부 같은 경우, 무인성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재성적으로 결론 딱, 이 공부에는 뭐 일반적인 사실에서 어떤 특수한 사실로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연역적인 동양적인 어떤 철학 같은 그런 그 공부가 있는 반면에 서양 어떤 그런 과학처럼 결론 딱 내놓고 거꾸로 검증해 나가는 어떤 귀납적인 그런 그 공부 성향이 있는데, 이 무인성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실증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귀납적인 그런 방법의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유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인성이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없으면은 그걸 채우려는 그 반대 심리가 있으니까 잘 유도를 해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무인성에 대해서 나중에 자녀의 진로를 유도할 때도 이쪽으로 재성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유도를 하면 된다. 무인성들이 예를 들어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 보면은 요 차후에 요 다음에 그 사주 명식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식신이 문창이라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제도만 똑소리 나는 거기 때문에 인성이 없다, 무인성이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딱 부러지는, 그러니까 제극인을 안 하기 때문에 잔머리를 안 쓰는 그런 담백함과 그 다음에 순수함, 백치미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해 하지만, 보면 많이 당해요. 이분들이 무인성들이 굉장히 순진하다 보면 됩니다. 제 동생 둘이 남동생 둘이 있는데 굉장히 저보다 더 잘 삽니다. 지금 뭐 삶의 어떤 그런 그걸 말씀드리면, 저는 굴곡 있는 삶을 사는 반면에 그 동생들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인성이 없다 보니까 힘든 삶을 사는데, 한 친구는 큰 대기업 벤더 회사의 부장이고, 한 친구는 또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벌써 30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무인성이라고 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좀 인식을 하면 우리가 인성이 있는 입장에서 무인성이 이렇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 대할 때의 어떤 행동 패턴이 좀 유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심이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무인성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성향이 있네 봐서 이걸 갖다 커버하는 방법들이 물어보고 메모하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으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고, 이 진짜 어떤 사주에서 보면 식상도 없고, 이게 또 운에서 재생살 들어오면 재생살이라는 건 힘든 거잖아. 힘든 걸 갖다가 겪게 되고, 거기에 무인성이면 정말 예전 영화 제목처럼 뻐꾸기 온몸으로 오르다처럼 정말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태의 어떤 그런 멘붕 오는 상태의 경향을 가장 심하게 겪는 캐릭터가 무인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 주변 지인들 중에 무인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깔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인식을 깔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근차근 관성의 내 어떤 틀을, 이런 것들 일단 내려놓고 차근차근 경계를 풀고 조근조근. 무인성이 진짜 담백합니다. 계산기 안 두드리는, 물론 식재적인 계산이 있어요. 식재적 계산이 있는데 잔머리를 굴린다든지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깔끔하고, 그런데 그런 걸 이해를 해주면서, 제가 우리 동생 둘을 생각을 하면서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오히려 정말 깔끔하게 담백해서, 그러고 또 물론 거기에 이제 살 중에서 양인 괴강 있고 이래서 터프한 이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깔끔하고 순박하고 좋습니다. 담백하고. 제가 편인이라서 어떤 무인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총기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해서
개운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주명식 하나 보겠습니다. 2012년생, 그러니까 지금 11살인 그 남자 초등학생의 마인드인데요. 이 기토를 중심으로 하면, 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에서 토를 중심으로, 수가 토극수 하니까 이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거는 정제가 되겠죠. 정제. 같은 기토인데, 요거는 무토인데, 요거는 겁제가 되겠고, 임수는 마찬가지로 정제, 토생금 하니까 요거는 플러스,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에요, 상관.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식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것도 상관. 요거는 이제 플러스 요것도 겁제. 보면은 이 친구의 특징이 보면 재성과 상관, 그 다음에 식상은 발달해. 식상과 그 다음에 비건 겁제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무자 중에 무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무관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인성이 없어요. 무인성. 이 친구는 그러면 앞전 시간에 했던 무관성의 무인성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이제 사주를 보실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먼저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장간이 나도 식상이 갈팔다니까 신유술. 두 번째가 이제 방합. 식상 방합이고, 그 다음에 신자진인 경우에는 이것도 재성 방합. 식상과 재성 방합을 일단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이 있어서, 자, 이 본인 같은 경우에, 이 본인이, 이게 쉽게 말하면, 신자진에서, 신자진 이 사회 부모하고 사회, 이 국가 자리에서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는 거고, 나의 세력은 이 식신상관, 식재가 발달되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전문적인 일,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딱 발달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재성이 또 보면 월주 투관돼 있어요. 나도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이 연간에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마누라, 나중에 이 부인 중심으로 다 땡겨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 친구 부인도 말씀드렸지만, 식신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가진 전문가가 올 것이고, 이 방합의 중심에 그 친구의, 마누라가 있는 거잖아요. 아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정제 떡 부러집니다. 정말 이 성격 보면은 똑똑하고, 인성, 관성 없으니까 잔머리 쓰는 거 싫어하고, 통제받지 않는 그 매여있는 물론 지금 현재 대운으로 가도 보면, 대운에서도 아직, 여기 지금 나중에 57에 갑인 올 때까지, 이때까지는 관성의 타치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식재로 가면서, 식상 발달해서 재성으로 가면서, 이 식상 발달하면 재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일단 기본 머리 아프게,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이 친구 하고 싶은 거, 이 친구도 굉장히 또 게임이라든지 어떤 보는 것들에 이 보여지는 거, 습득하는 게 인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재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일단 결론을 내놓고 시작합니다. 나 이거 돼야 돼. 하면 이거 어떤 예를 들어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의 마스터를 위해서 계속 식상적인 노력 계속 집중해가지고 마스터를 해버리고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도를 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뭘 해도 잘 할 것이니까 하고 싶은 걸 잘 유도하는데, 무관성, 무인성, 그 다음에 방압인데 식상방압이고 또 재성방압이라서 식재로 깔끔하게 관성과 인성 없이 깔끔하게 흘러가는 이런 사주에서, 또 대운에서도 보면 이 57대운 오기 전까지도 이 관성의 어떤 타치 없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거 어떤 가도 정제, 여자한테 인기도 많을 거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또 이 천을기인이지 않습니까? 상관. 신금이 상관이 천을기인이다. 말빨 끝내줍니다. 이 친구가 똑똑하고.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재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 금융 쪽에 어떤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좀, 진로를 선택하는 거를 일단 아직까지 나이 어리니까, 시컨 뛰놀게 해라. 본인은 나중에 일을 해도 그렇고 깔끔한 결론 내는 어떤 깔끔하지 않습니까? 무관무인이지만 깔끔한 결론 아닙니까? 깔끔하니까.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약한 또는 없는 인성, 이 철학을 깔끔하게 재성과 가학으로 채워라. 이 사주가 보면 깔끔하게, 식신과 상관, 그 다음에 재성으로 앞전 시간에 했던 무관, 무인 엮어서 해도, 지도를 할 때, 진로를 갖다가 선택을 할 때 부모님께 이 친구의 성향이 이러하니 어떤 재성이 어떤 그런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사회에서는 상관, 겁재, 이 정제, 이 돈 버는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능수능란한 어떤 그런 말로서 돈 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금융 컨설턴트로 방향을 설정하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또 재성도 여자분들한테도 인기도 있고, 또 깔끔하게 머리 골치 아프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프리하게 프리스타일로 직업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너무 애가 지금 뭘 해도 이거 쪼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애가 뭘 좋아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얘랑 대화를, 굉장히 부모님들도 이 친구 부모님도 굉장히 서로 굉장히 자식에 대한,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사랑도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 말씀드렸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무인성이고, 엄마 입장에서는 무관성의 무재 사주라서, 요런 부분들 잘 매칭을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내 사주에 무자, 뭔가 없다고 해서, 인생이, 꼬이는 것도 아니고, 많다면 많은 대로 또 더 그것을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경우도 더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사주는 음양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같이 가고, 없는 것도 반대로 있는 걸 추구하기 위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갈구하는 그 노력도 있을 것이고, 그 노력이 성공으로 결실을 내는 경향도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생활명리학 기초 26강, 십성론 14번째, 무자심리 2번째 시간으로 무인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없다고 해서 이게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기본적인 명리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없는 성향이 만약에 무인성이 없다, 상대방이 없다, 그런 것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요 다음 시간에는 무비겁, 무식상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